5일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 안이 충돌하다가 결국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됐습니다. 고 교수님, 지금 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근데 저 제안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2일도 현실적이지 않고 5일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2일 날 그러니까 오늘 표결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발의해가지고. 예. 그런데 비박이 안 하겠다는데 예. 지금 이 탄핵을 가결을 하려면 첫째는 야권 3당의 공조가 철저히 하고 네. 두 번째는 비박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200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야권 3당의 공조도 깨진 상태고 누가 깼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깬 거 아니에요. 그 전날 바로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새누리당과 여권과는 임기 단축 협상을 않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어제 아침에 조용히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임기 단축 문제 1월이냐 4월이냐 논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혼자 하냐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조로 깬 거고 두 번째 비박도 적어도 탄핵에 동참하려면은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명분은 그 며칠 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안을 내놨는데 비박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으로 당선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들도 명분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모양새는 가져달라. 그래서 탄핵에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그러면 처리하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틀렸다고 보지를 않아요. 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이렇게 나섰는지 조급함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탄핵 정국을 주도해 가면서 그래서 대권 가도에 뭔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2일 날도 안 되는 거 5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의사 일정이라는 게 3당 합의가 돼야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되는 건데 5일은 이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정지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못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5일 날 그러면 탄핵안이 합의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박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하면은 부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판을 깨자는 거예요. 판을 깨므로 인해서 그 책임을 민주당 판단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건 새누리당한테 넘기고 또 일부는 국민의당한테 넘김으로 해서 말하자면 새누리당은 괴멸시키고 민주당은 힘을 동력을 이런 대권 가도에서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청답게 제1야당으로서 이 포용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끌어가야 하는데 혼자만 하자고 해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실장님,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일이든 5일이든 비박계의 도움이 없으면은 지금 부결 가능성이 큰 건데 야당이 이렇게 2일이든 5일이든 찬반 투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결이 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까?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이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정하는 것은 어쨌든 촛불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라는 기반 하에서 만약 부결이 됐을 경우는 우리는 상정을 했으므로 책임이 비박계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부안해동했던 국민의당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어떤 의도를 보면 사실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에 불참하겠다 하면서 내놓은 게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곧 개헌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과 제3지대에서 연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들이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추미애 대표는 오전에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하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면서 협상 결렬을 보여줬고요. 또 그럼으로써 2일 날 어저께 그냥 그 강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박지원 원내대표를 또 국민의당을 이중대로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때 어저께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국민의당 로고도 막 바꿔가면서 이중대다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느냐. 사실 어저께 표결을 했어도 비박은
들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박은 공식적으로 오늘 더 공식적으로 시간까지 말을 했지만 예. 어저께까지 7일 날까지 지켜보자.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날짜를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탄핵이 하겠다라고 이미 야권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저께 만약에 국민의당이 2일 표결 어저께 발의를 같이 했더라도 어차피 부결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당의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뭐냐면 상정은 했다. 가결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순수성 그리고 국민의당과 비박계를 함께 몰아붙여서 그런 어떤 나중에 이 6월 이후에 대선 전국에서 반개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이 미리 멍석을 깐 게 아니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재경 대변인님, 네.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내놓는 안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7일 저녁 6시까지 퇴진 시기를 밝혀야 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그거에 비해서 야당 특히 민주당의 태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지금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의 현상, 예. 요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네. 이건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잠깐 짚고 이 현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담화에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것 자체가 되게 무책임한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건 정말 보면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말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네. 국민을 향해서는 악의 한 수를 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여의도 정치권 갖고 해결을 해봐라고 그냥 공을 던지고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랬잖아요. 예. 법대로 해라. 탄핵해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절차와 과정을 밟다가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가 그럼 퇴진 시점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예. 이걸 놓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기획을 하고 의도를 했는지 몰라도 기가 막히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야권이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야권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누가 덜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야권도 2일 탄핵 표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걸 못 지켰으면 네. 그것이 민주당이든 예.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셋 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비박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왔고 비박계는 탄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수에 어떤 정치적 예의를 갖추고 고 교수님 말씀처럼 뭐 덕을 봐서 당선된 그런 의원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번복하기를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번복하고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도 그렇게 번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경중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대대적인 국민 아마 또 촛불 시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이 촛불의 파도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 전체를 덮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와서 정말 이게 그 정치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보다는 국민 뒤따라가서 주워 담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경 대변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담화를 던졌는데 거기에 정치권이 말렸다라고 그런 해석을 하십니다만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당에서 탄핵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탄핵을 가결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탄핵을 외치는 야당들의 모습이 다른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아까 우리 네. 이종근 실장님이 이제 분석을 해서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자기들 방식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가령 그럼 새누리당이 어제 당론으로 결정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걸 야당이 그럼 협상을 덜컥 받는다? 예. 그리고 그쪽이 요구하는 것처럼 탄핵 열차는 중단시켜야 된다? 이걸 받으면 야권 지지자나 지금 거리의 국민들이 이
민주당을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게 보여지거든요. 진영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진영이 아니라 예. 거리에 나온 국민이 야당 지지자만 지금 거리에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뭐 엄청나게 지금 여론조사 오늘도 아마 갤럽이 발표하면 또 여전히 변함없이 네, 4%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는 나왔습니다. 4%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4월 대신 6월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협상 카드를 민주당이 덜컥 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느냐? 비박계가 동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예. 이유로 후퇴를 할 수가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국민적인 촛불의 민심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에 퇴진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요.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이 그런 안을 새누리당 비박계가 받아들인 것도 여야의 원로들의 제안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한쪽만의 제안이 아니고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야당이 하는 이 행동들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퇴진은 어떻게 시키자는 건지 그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네. 국민들 요구는 즉각 퇴진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네. 퇴진 시기를 4월로 이렇게 정하고 이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일련의 과정이 지난 일주일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날짜별로 쭉 반추해 보면 그런 일련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4월에 퇴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능하면 가장 서둘러 빨리 퇴진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네. 이 국민의당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국민의당과 직접 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지금 오늘 수석 부대표시고 저희가 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그 말을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예. 어저께 야당이 탄핵 소추안의 국회 상정 일자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어쨌든 이 일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당에서 5일 날 하자라고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일관되게 9일 날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날 본회의 일정도 예정되지 않은 날짜에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 상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정대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9일 날 탄핵 소추안 상정 일정을 잡고 7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김 의원님 그 조금 전에 황영철 네. 의원이 브리핑을 한 건데요. 예, 예. 5일 제안은 이제 죽은 제안이 된 거죠? 지금 금방 예. 10시 10분부터 예.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봤습니다, 회담 저희가. 끝나고 예. 지금 바로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야당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 지금 예. 아마 발표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그 철저한 야 3당 공조를 기초로 해서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탄핵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되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9일 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오늘 중에 발의를 예. 하고 예, 9일 날 처리를 한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탄핵안이 제출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있는 본회의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는 다음번에 있는 첫 번째 본회의가 8일이기 때문에 예. 8일 날 보고를 하고 보고된 시간부터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9일 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네. 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 야당끼리의 엇박자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네. 다소간에 오늘 박지원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 이 국민들께 야권이 마치 좀 균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것은 국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예, 만약에 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사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 퇴임 시까지는 그러면 그대로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 본인은 예를 들면 총리한테 많은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서로 조정 관계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존재하는 한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퇴진 일정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탄핵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 대통령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의미가 크다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만약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날짜를 못 박으면 예, 탄핵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 9일날 처리는 안 될 가능성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힌다면 예. 9일날 탄핵 소추안의 처리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까? 뭐 이제 그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태도를 바꿔버린다면 예. 가결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예. 저희가 발의가 했는데 예. 이 탄핵안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가 되면 보고되고 처리되는 자동으로 순서를 쭉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9일날 김관영 표결은 의원님, 들어가야 예. 되는 거죠. 김관영 의원님은 그 탄핵 소추안의 발의가 목적이 아니고 가결이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변수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날짜를 밝히느냐인데 예. 밝힐 가능성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는 탄핵 소추안은 나중 부결되는 예, 건데. 예. 근데 나중에 그건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오늘 발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김 의원님 탄핵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라는 조금 혼란으로 가는데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은 국정 혼란이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퇴진 시점을 좀 밝힌 이 부분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한 이후에도 퇴진 시점은 언제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탄핵이 돼서 권한이 정지돼도 대통령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권한만 행사하지 않지. 아니,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예. 탄핵이 된 이후에도 내가 그러면 언제 그만두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예. 부결이 된다는 문제는 또 다른 큰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결이 그 된다라는 걱정이 되죠. 것은, 예. 걱정이 되지만 지금 촛불 민심이 예. 탄핵안을 발의조차도 하지 않고 표결에도 안 들어갔다? 예.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예. 이 촛불 민심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과거의 정, 또 뭐 의리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안을 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국회의원도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의 이런 헌정 위반 또 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될 임무인 탄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또 다른 의무를 도외시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네, 김 의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예.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가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이 그 촛불 민심이 봤을 때도
이 정치권, 특히 야권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책임한 있을 것은 것 같아요. 아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표의 구조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의하고 야권은 전체 찬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촛불 민심이 탄핵인데 예. 촛불 민심은 탄핵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발의를 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런 그건 생각이 모르는 든다는 것이죠.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거는 9일날 가봐야죠. 예. 그거를 지금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 지금 예. 가결에 안 들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저는 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세상 일은 변수는 박 모르는 대통령이 모르는 퇴진 건데 시기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변수는 할 수 있는 많기 때문에. 최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예. 하여튼 김관영 의원 오늘 합의 내용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 3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누리 과정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촛불의 민심과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향후 야 3당은 어떠한 균열도 없이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단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야 3당은 굳은 공조로 흔들림이 없이 대통령 자, 들으셨습니다만 이 야 3당 원내대표의 이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2시에. 그 본회의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야당만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발의를 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발의를 한 뒤에 그 다음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일입니다. 8일 날 이제 구두로 보고를 하겠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인 9일에 표결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입니다. 물론 비박계,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결론이다라는 것, 결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한마디씩 하시죠. 예. 실장님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말씀하시고 김관영 의원 말씀하시고 그걸 좀 정리 좀 하려고요. 첫 번째 야당들이 자 이제 무책임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이것이 옳음으로 어떤 그런 그 안을 냈습니다. 입법 안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부결되든 아니든 우리는 국민의 뜻이니까 냈으니까 끝이다. 라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라는 건 뭐냐면 안을 내고 거기에 반대하는 다른 정파나 다른 당을 설득해 가서 타협해 갖고 그 안을 완성시켜서 결과적으로 가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지. 그냥 옳다고 해서 안만 계속 내고 그다음에 자동 폐기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록에 남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했다라고만 한다면 그게 정치인들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왜 뽑았으며 그리고 국회의장을 왜 뽑았으며 본회의는 왜 합니까? 본회의를 하고 그 전에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은 설득하고 그것을 결과를 내는 과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 탄핵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박계가 이걸 반대해서 안 하면 우리는 발의했으므로 끝이다. 그건 책임은 다 비박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이 정치는 설득인데 설득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느끼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4월 퇴진과 그다음에 탄핵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아니 탄핵은 그 즉시 정지되지만 4월은
그게 계속 4월까지 권한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하셨지만 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4월이라고 퇴진 시점을 하면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4월까지 계속 다 밀어붙여서 다 끝내놓고 4월에 퇴진하겠다는 뜻일까요? 예.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이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일단 뭐 저 책임 총리든 아니면 거국 내각이든 야당이 그걸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권력을 이양시켜 갖고 과도적인 어떤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내각이 들어서더라도 만약에 그 야당이 추천한 그런 총리가 되더라도 그 총리가 야당이 우선하는 그런 그 쟁점 법안들을 막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8월 대선까지 그 관리를 하는 소극적인 어떤 내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만약에 퇴진을 하더라도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서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의도하는 건.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에 좀 잘못 아시는 게 뭐냐면 자 탄핵했을 때 탄핵은 탄핵대로 되고 대통령이 사퇴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들어가면 권한정지가 돼서 그 즉시 사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거거든요. 사표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논란이 사이에서. 있지만 예. 그러나 파면에 준하는 겁니다. 이게 예. 파면에 준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파면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 그 조문입니다. 파면이란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회사에서 파면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은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게 준하는 그런 그 행위인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데 사실 뭐 참고로 우리가 닉슨 그 대통령이 사임은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이 된 직후에 중간에 사임을 했다는 그런 또 미국 예언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 또 그 피소추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누가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헌법 자들의 유력한 해석으로 일단은 읽혀지고요. 저는 어쨌든 야3당이 오늘 합의를 보니까 그나마 어제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했던 데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이종근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게 설득이니까 공조를 튼튼하게 해야 비박도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균열이 됐는데 어떻게 비박이 설득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합의도 저는 뭐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2일 날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아주 난 적실하다고 보고 이건 야3당 대표들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정말 어쨌든 사과하는 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게 발의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신 부분 중에 그 사이에 비박계 의원들도 7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밝히면 이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오늘 일단 발의가 됩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오늘 발의하기 전에 퇴진 시점을 밝히겠습니까? 그럼 발의가 먼저 되는 거예요. 퇴진 시점을 밝히는 것보다. 그런데 발의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탄핵은 국회에 발의가 되면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후에 만약에 오늘 야3당이 발의하고 뭐 7일 6시까지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사이에 퇴진 시점을 본인 입으로 밝혔다. 그러면 탄핵이 멈춰지느냐? 못 멈춥니다. 9일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야 됩니다. 가든 부든.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내일 아마 촛불 민심을 보면 알겠지만은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박계 의원들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 구민들의 이 분노. 그 마치 뭐 이게 누가 그걸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건 좀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그 비박계 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의 사실 연락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수첩에 다 공개돼 있는 겁니다. 의원들의 핸드폰 번호만 공개가 안 돼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뭐 문자 폭탄에 가까운 정도의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오늘 야3당이 발의를 했는데 9일 날까지 9일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에 자기들은 불참 내지는 반대 의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사실은 쉽게 그렇게 결정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고 교수님도 한 말씀.
오늘 그나마 뭐 3야당이 공조를 봉합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오늘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문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게 바로 민주당의 조급함과 뭐라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김무성 대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야3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대표는 당장 나와가지고 김무성 대표 만나보니까 9일날 뭐 발의를 해요. 그때 가결을 한다 하더라도 비박이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2일이라 어제 발의하고 2일날 처리하자는 것은 결국은 안 하자, 뭐 탄핵 안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민심이, 촛불 민심이 거세더라도 그것을 제도권에서 담아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지금 국회라는 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정치권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3야가 공조를 했기 때문에 우선 튼튼하게 3야 공조를 하고 비박은 뭐 대통령이 뭐 퇴진 일정을 제시하든 안 하든 결국 민심이 이기는 겁니다. 비박도 민심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3야도 성껏 성심을 다해서 비박을 설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득의 요건이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꼭 내놓으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어디 물러나더라도 거기에 전제를 달아서 임기 퇴진을 할 수 있다는 뭐 언제 퇴진한다는 날짜를 박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3야가 공조를 하고 비박의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촛불 민심이 있고 민심이 되면은 결국은 탄핵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늘 3야당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